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모니터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시 30분 이후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일단은 장중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덤비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보유한 종목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시간이고, 액션을 취할 때는 오늘 저녁 때부터 내일, 이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금을 또 집행을 해서 평단가 조절하면서 또 수익화 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항상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옵션 만기일이든 선물 옵션 만기일이든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항상 그 앞두고 시장에서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 기관이나 또 외국인 이런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면 개인분들께서 열심히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글쎄요 어디서 매수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으나 돈이라는 거는 아껴 쓰면 아껴 쓸수록 글쎄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도 아껴 쓰는 게 중요하듯이요. 주식도 돈을 아껴 쓰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는 라이프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라이프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지 빵빵 질러대가지고 크게 먹고 또 크게 잃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크게 질러서 하는 것들은 또 약간 장기 투자의 개념을 좀 포함한 것들을 또 크게 질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좀 이야기 드렸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장기 포지션의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할 땐 여러분들 장기 투자 포지션을 갈 건지, 뭐 스윙 거래 개념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서 포지션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엘렉트릭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IM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이긴 한데요.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요? 145만 원 유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예, 거의 뭐 40%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그 안에서 플레이를 또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1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PER이 좀 낮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은 PBR 적용받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 계산으로 한 125만 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추정이 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받쳐주는 내용이 될 텐데 분명히 시장이 받쳐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역시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서 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HD 현대엘렉트릭을 이 구간에 거래를 해서 여러분 한 40%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나실 거예요. 전반기 때는 LS 일렉트릭이었고요. 지난해 하고 똑같이 한번 또 해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이 좀 크게 만들어낼 때, 이것도 약간 중기적인 관점은 좀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묵직한 종목이고, 대형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중도 좀 적당하게, 평상시, 뭐, 우리가 스몰캡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이렇게 또 비중을 또 담아 가셔야 되는 것들인데, 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릴 때 비중이 좀 큰 거 이렇게 가는 방법은 대형주. 그중에서 요즘 시가총액이 뭐 상당히 10조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생각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것들도, 그 제가 다 일일이 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LS 일렉트릭 따위하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할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점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23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게 기본 정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낮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거기서부터 좀 더 업사이드로 보게 되면 PER 한 30?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가 영업이익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PER 3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Y와 대비해서 성장률도 그렇고요. 근데 매출도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률도 증가되는 거 이거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수급적인 내용이죠. 뭐 HD 현대엘렉트릭이 잘못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력설비 이쪽 부분, 초고압 변압기 이쪽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효성중공업하고 LTD 현대엘렉트릭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웬만한 소액 투자자들은 거래하기 힘들어서 제가 선정한 게 바로 이 종목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별로가 없어요. 그냥 캐파 증설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요건데요. 이게 그 초고압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엔드를 하냐, 미들급을 하냐,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변압기를 하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LS 일렉트릭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딱 하는 거가 하나잖아요.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진출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미국 진출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HD 현대에너지 그거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아주 알짜로다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번도 그렇고요,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고요. 내용들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우리가 매수로다가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이던스만 생각하는 이 아래쪽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위의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숫자가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갑니까? 예,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크점 찍고 있는 거, 여기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말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그죠? 영업 이익이 증가되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어요. 지난해도 연말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폭이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팩트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길게 볼 거야. 아니면 뭐 적당한 수에서 수익을 낼 거야. 저는 당연히 여러분 회전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수익을 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요 정까지 올라오면 이제 일단 1차적인 수익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결정을 하시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단기 포인트, 요거는 장기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까지 갔는데도 말이야 쌩 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그거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뭐 그거 하고 근데 9월 달에 분명히 또 장이 한번 쉴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익거래 장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일 거예요. 아마 110과 120 사이 정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일차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먹을 땐 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0%짜리고요. 그 다음 뭐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는 없어요. 5년짜리 발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왜 했냐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앞으로 뭐 원전도 해야 되고 중동건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좀 해야 되는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부채 비율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가장 또 상승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SMR하고 대형 원전 이쪽 부분이 진행이 되려고 하려면 사실은 중동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원전을 해야 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저쪽 중동 쪽에서.
특히 뭐 사우디나 UAE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한데 걔들도 지금 사업 구조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분명히 원유 이런 것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못 버는 거 얘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수주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거기 진행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볼때 재건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건 이슈하고 그다음에 바로 원전 이슈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높은 구간에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쪽 아래쪽 구간인데, 근데 좀 그 후로 매크로, 요 구간 하락한 건 대체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매크로 하락 때문에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매크로 안정화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평단 조절을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석이지. 매크로 불안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매크로 불안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이 종목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동의 이슈가 해소되는 거니까 평화협정 체결 이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평등 그 주가 위치가 어디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14만 원짜리든 15만 원짜리든 뭐 13만 원짜리든 상관없을 겁니다. 그때 무조건 우리는 비중 확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결과물도 우리가 보지도 않고요. 뭐 무조건 비중 확대한다고 이 종목이 바로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라보실 때는 내가 왜 투자했는지, 이것의 모멘텀이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뭔가, 이 부분만 해석을 해놓고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종전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결과물이 나올 때만 미리 우리가, 글쎄요, 미리 서둘러가지고, 또, 돈을 갖다가 좀 선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금은 상당히 아끼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하긴 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가 그거보다 어떻게 돼요? 높은 구간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있죠. 저희 같은 사람들.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기다려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나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 내용까지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수급이 들어온 이 안 좋은 악재 속에서도 얘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우리가 자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역할을 할 준비는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내용 다 좋아요. 근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돈이 흐르는 거지. 이쪽 관련 호텔 쪽도 보면 말이에요. 유명한 곳 쪽으로 먼저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카지노에 대한 그 입지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뭐합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파동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 구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매물대 안에서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왜 팔아? 그러려고 하면 왜 샀어? 그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죠. 결국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랑 거의 비슷한 레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도 치려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결론은 우리가 캐나다, 그죠? 잠수함 관련된 사업에 수주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할 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도 관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미리 선반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선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결과물을 보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비중 확대해서 평단 낮춰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한 비중 한 5% 정도도 추가하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1만 5천 원, 이 정도 라인까지는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하락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크로 하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지선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나머지 것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맡겨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또 비중 10%를 남겨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또 살려내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 두고 가는 것들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분 같은 경우도 조선, 그죠? 삼성중공업 지금 FLNG 수주하는 거 봐봐요. 그러면 이게 왜? 글쎄, 어쨌든, 이것도 너무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시그널이 한 번 터져줘야 되거든요. 예, 그 시그널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방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동성 화이트 쪽은 전 아예 안 쳐다볼 거예요. 얘가 더 움직이면 얘가 더 상당히 파워풀하게 움직일 거예요. 왜? 이게 원 플러스 원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쪽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요건 좀 굳히고 좀 다듬어서 기다려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HD 건설기계죠. 동종목 같은 경우도 포인트 하나잖아요. 현대건설하고 동일한 겁니다. 뭐요? 어떤 이슈가 돼야 돼요? 이건 재건이잖아요. 재고는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포인트 잡고만 그것이 확실하게 결판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갖다가 확 밀려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아주시죠. 뭐 얘가 뭐 나빠서 그러겠습니다. 얘 실적은 좋아요. 이미 가이던스 과거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지금 깔아뭉개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종전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기억 기억나십니까? 이 정도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니 우리가 투자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전진건설 로봇도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급적이면 스몰캡을 거래 안 하는 이유는 스몰캡은 뭐 떨어질 때도 막 무식하게 떨어지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얘가 움직이는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짬으로 그죠? 사이드 DC로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도 뉴스는 나왔어요. 이미 기존에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서 이거 너 주가가 너무 낙폭이 좀 과대한 것 같아.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봤겠죠. 그래서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제 움직임이 있다 오늘도 뭐 그냥 소소하긴 한데요. 어쨌든 리바운딩 중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올라오려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제가 볼 때는 상황 봐가지고 두산이 올라가면 돼요. 두산. 두산이 올라갈 때 같이 비중도 확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움직이길래 좀 이상하다 하긴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두산하고 연동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속에선 두산을 거래하고 싶죠. 자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얘를 좀 짬짬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건 뭐 혹시 스몰캡들은 이렇게 매크로가 떨어져 버리면 무식하죠. 여러분 TMC도 별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미의 공장 증설할 거야. 한 거야? 안 했잖아.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케이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뭡니까? 상한가 치고 오늘 25%까지 하고 이틀 만에 50%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익절을 진행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낙폭이 그러니까 스몰캡들은 낙폭이 떨어지는 것도 과해요. 그것도 다 그냥 감안해서 생각을 거래를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TMC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거래할 땐 그런 포인트들도 생각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폭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그게 대단하게 무서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좋은 종목, 알테오장 같은 경우도 무식하게 떨어졌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종목은 악재가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일단 시장에서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뭐 또 치고 올라오잖아요. 뭐만 이슈만 있으면 치고 올라오는데, 뭐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더 많이 매수하게 매크로 악화된 김에 그냥 더 눌러버린 거죠. 알테오전은 이렇게 눌려버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좀 섭섭하죠.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비중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오늘 같은 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했잖아요. 아,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다가 해외 리포트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 목표가 여기 50만 원 딱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원래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47이었나 그랬는데 조금 얼마큼 올렸어요. 예. 약간 뭐 한 10% 정도 업사이드를 올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처음 나온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에 나오는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이제 상향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뭐 평단 낮춰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 35만 원 라인, 이 라인으로 맞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오늘 올랐으니까, 그죠? 뭐 조금 주춤주춤 할 때, 제가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고요. 자, 금호타이어는 포인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면 얘는 올라올 거다라고 원가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때 주가가 자기 원위치로 올라올 거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하고 똑같아요. 뭐 포인트가 SM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오늘 뭐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6,000원까지만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5%만 비중 더 우리가 섞어서 집어넣으면 좋은데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장대양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틀, 3일 동안 좀 사실상 눌러요. 누르는 강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11선 윗단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그냥 치고 미루고 올라올 만한 에너지가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BEP까지 둬야 된다고 하면 정리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8만 원 정도 선에서 선회한다라고 한다는 그 다음번 자리에서 해야 돼요. 이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뭐가 남아있으니까 FMC가 남아있으니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둘씩 풀어나가면 아니 글쎄요 그 수학 문제는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65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력고사 볼 때 수학 문제 개수가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앞면을 갖다가 25분에 풉니다. 쉬운 문제니까. 근데 뒷부분 넘어가면은 뒷부분에서 75분 중에 거의 뭐 45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이죠. 뒷장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동안은 장이 계속 상승장이었으니까 앞장 플레이 했다고 하면 이제 뒷장 주관식도 풀어야 되고 이적도 풀어야 되고 통계 확률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또 아주 좀 중요한 시점이 왔으니까 이점만 딱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6월 25일이 중요한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25일 뭐 그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항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스탑로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가 회전율 유지하는 법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면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